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2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1% 이상 상승이 나왔으며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부터서 1% 이상 상승이 나왔으며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 전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일부 해제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아시아권 증시는 이렇게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유럽 증시 역시 이렇게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전부 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양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내일 코스피와 코스닥을 또 양매도 하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2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지난주 다우지수는 플러스 1.7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한 번도 하락이 나오지 않았으며 장 막판까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삼겹살 데이를 연상하던 3.33%가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는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금요일날 한국 증시를 보시면 이렇게 미국의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를 가리키며 생각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2분기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미국의 백화점 관련 주식인 메이시스라던가 이런 유통주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최근에 다우와 나스닥의 급락이 나온 이유가 미국의 월마트와 타깃이 실적을 공개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미국의 유통주 백화점 관련주인 메이시스가 실적이 좋게 나오자 이렇게 19%나 뛰어버리니까 다우지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34,000포인트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다우지수는 여러분 1년 동안 하락폭이 고작 3.94%밖에 되질 않아요. 반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년 동안 몇 프로가 빠졌다? 예, 17%입니다. 그나마 이게 반등이 조금 나와서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9%였죠. 그래서 미국은 엄살이 너무 심합니다. 무슨 3% 4% 하락 한 번만 나오면은 얘네는 무슨 지구가 종말한 것처럼 2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다우와 나스닥 드디어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학창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망했다라면서 책상 위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가서 아니 도대체 몇 개를 틀렸길래 이렇게 울고 있니? 물어보면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2개나 틀렸어. 어떡해 나 망했어. 이러면서 울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3번으로 통일해가지고 10문제 중에서 5문제나 맞아가지고 와 5개나 맞았다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 고작 시험 문제 2개 틀렸다고 지구가 종말한 것처럼 울고 있으면 정말 꼴불견이죠. 아니 미국은 무슨 경제 성장률이 최악으로 나쁘게 나왔는데 다음 분기는 좋을 것이라는 이런 희망적인 기사 하나에 지수가 무슨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심지어 오늘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유럽 증시 역시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폭등 중인데 다우지수는 만약에 오늘도 상승이 나오면은 1년 동안 하락폭이 고작 2%밖에 되질 않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나온 국민연금의 수익률 기사를 보셨나요? 자, 기사를 보시면은 국민연금 수익률 잔치가 끝났다. 4년 만에 손실을 기록하나? 자, 여러분, 국민연금이 무려 1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2.66%래요. 자, 지난달 1월 말에는 마이너스 3.82%였는데 지금은 2.66%라는 거는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여러분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당시에 마이너스 0.92%밖에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마이너스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년 동안 18%가 빠졌는데 국민연금은 고작 1분기에 2.66%밖에 손실 안 봤어? 그것도 여러분 몇 천만원 몇백억 이런 단위가 아니라 마이클 조단처럼 조 단위로 투자를 하잖아요. 조 단위로. 아니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1분기가 아니라 그냥 한 달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거든요. 10%?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5월 달에 몇 프로 수익입니까? 평균 5% 이상 수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분기로 나눌수록 동학개미분들의 수익률은 더욱더 저조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월 달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분기부터서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하락률은 말이죠, 여러분. 18% 정도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을 하시는 서학개미 여러분들 역시 1분기에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메타, 페이스북 혹은 넷플릭스 이런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초에 넷플릭스를 샀다라면 벌써 마이너스 67%를 기록했고 메타를 사셨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42.36%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해외 주식을 투자했던 혹은 국내 주식을 투자했던 손실 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자, 원더우먼의 고향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벌써 마이너스 32.43%가 내렸죠. 그리고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를 샀다? 그렇다면 역시 마이너스 36.6%의 손실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4년 만에 손실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봐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산 분배도 확실히 해놨고 무언가 손실을 봐도 반대쪽에서 메꿀 수 있는 대체 투자가 있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이외의 대체 투자가 뭐죠? 코인이죠. 주식장에 앉으면 코인 가자 하고 코인으로 갔다가 루나 코인 같은 거 샀다가 그냥 쪽박 차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진 중에서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두 분이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몽땅 잃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커뮤니티의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아니, 삼성전자 다니면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금방 뭐 돈 잃은 거 복구할 수 있을 텐데 왜 세상을 떠나냐? 아니지요, 여러분. 루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7%가 내렸기 때문에 본인이 뭐 10년, 2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단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97%를 찍어버리면은 멘탈이 나가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는 명예퇴직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20년 동안 모은 돈 또 20년 일해서 모으면 되지 20년 일을 못하죠. 그래서 주식이랑 코인이 이렇게 무서운데 2년 동안 너무 장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빨려 들어왔죠. 아니, 그런데 진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오늘은 증시가 열리지 않고 휴장이에요. 메모리얼즈 데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오늘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선물 시장은 개장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얼즈 데이여도 선물 시장은 약간 단축해서 운영되지 운영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종가 베팅을 해도 다른 때보다 조금 푸근하게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같은 장에는 정말 이상하죠? 상한가를 간 종목이 우선주를 제외하고 아예 없어요. 그나마 상한가를 간 이 녹십자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9천밖에 안 돼서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종목 중에서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 90% 이상의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이 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일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막 갭이 확 떠버리고 시작하면은 장중에 변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거든요.
보시면 LG 같은 경우에는 오늘 7%나 급등이 나왔어도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부터서 이렇게 갭이 떴고 그 뒤로 그냥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횡보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LG전자가 저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가 자사주 매입 뉴스 때문에 올랐는데, 자사주 매입 규모 같은 경우에는 5천억 규모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코스피의 대형주가 자사주 매입을 할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 반등을 주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SK 하이닉스 7월 27일을 보세요. 자, LG하고 똑같이 SK 하이닉스에서도 7월 27일경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LG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자, SK 하이닉스에서는 2조 원 가까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그 뒤로 주가는 어떻게 됐다? 호재 뉴스에 이렇게 이틀 동안 6%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그 뒤로 상승이 나온 척하면서 10% 이상을 더 빼버렸습니다. 뭐 최근에는 셀트리온에서도 2,500억 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셀트리온은 그 뒤로 주가가 오르긴커녕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역시 너무너무나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이건 L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매도 수량이 3만 주, 평소에는 공매도가 1000단위였는데 이렇게 만 단위로 늘어난 건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가 많은 것도 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하루 이틀밖에 호재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 중이라면은 이틀 안에 빠져나오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오를 종목이 정말 골고루 올랐는데, 지난주 영상에서 여러분 계속 일본 여행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네요. 6월 10일부터서 외국인 관광객 여행 입국을 허용한다. 최근엔 여러분 엔화가 1,000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일본 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여행은 안 되고 단체 관광으로 참석이 가능하고 비자 역시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비행기 값이 너무너무나 많이 올랐죠. 옛날에는 땡처리 여행권 10만원 미만 여행권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40에서 50만원을 줘야지 일본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LCC 항공사들은 여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가 여행이 풀린 것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7% 상승이 나왔고 지난주 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장중에 무려 11.08%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는 9.23%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온 건 나쁘지 않죠. 자, LCC항공 3등주인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과 다르게 꽉 찬 C컵, 꽉 찬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플러스 1.1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요렇게 다른 LCC 항공주들은 최소 양봉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진에어는 오너 리스크 때문일까요? 티웨이 항공마저 2.62%가 상승이 나와도 진에어는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죠. 진에어의 자회사 대한항공 역시 오늘 똑같이 마이너스 0.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하면서 운행권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보다 주가가 약세인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0.5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자, 봉을 보시면 음봉입니다. 오늘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신 분들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LCC 항공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 엔터주, 특히 JYP가 상당히 장중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이렇게 10분 동안만 6% 가까이 상승을 시켜놓고 그 뒤로 횡보를 했는데, 횡보를 했어도 본인들이 여기서 샀다고 해도 한 호가 두 호가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수수료를 생각하면 절대 익절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JYP를 종가 베팅 관점으로 본다라면 어떨까요? 일단은 매수 창구가 단타의 장 JP 모건이 아니라 황금 양말 골드만삭스고,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양심 냉장고를 줄 만큼 양심적으로 들어왔죠. 외국인과 기관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 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볼린저 중앙선에 이렇게 멈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일선 위에 있고, 그리고 볼린저 하단선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늘 종가 베팅 관점으로 JYP를 본다라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이 돼요. 어머 천재님,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걸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려버립니다. 왜냐하면 JYP는 이렇게 잠깐 올려주는 척하고 이틀 동안 반등 준 다음에 꼭대기에서 팔아버리고 그 다음날 다 빼버리고 또 올리는 척하면서 지난번 고점인 59,000원을 터치하지 못하고 계속 빼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는 에라 모르겠다, 빨리 약손절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약수익으로 빠져나가야지 하고 오늘 이렇게 질려서 던졌거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는 그냥 매도를 해버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질려버리게 만들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결국 손절하게 만듭니다. 특히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짙은데,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이렇게 보시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지만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면은 내일 6만원 근처까지 한번 이렇게 꼬셔 놓은 다음에 요런 자리에서 빼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다음날 갭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로 좋지만, 아니 이렇게 꽉 찬 양봉으로 마감된 휴림 로봇을 종가 베팅으로 때리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오히려 이렇게 냉정과 열정 사이, 양봉과 음봉 사이에 있는 아주 조금 영화 예매처럼 애매한 종목을 종가 베팅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래놓고 내일 외국인 투자자가 갭 하나도 안 띄우고 다 빼버릴 수도 있지만,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 시간에서 갭이 떴으니까 뭐 내일 아침에 갭 뜨고 다 상승이 나오겠네요. 뭐 요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주식 리딩방, 특히 스팸 문자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 문자가 옵니다. 그러는 이유가 뭐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을 뽑아놓고 그거를 추천 문자로 돌리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오고 음봉으로 마감되었으며,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틀 연속 윗꼬리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먹튀하고 튀는 거 보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게 유혹하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 분명히 오늘 고가까지는 한번 돌파하고 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땡기는 종목도 없었습니다. 자, 플레이 위드를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떤가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점상을 보내놓고 거래량을 그다지 터트리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고점에서 그냥 다 빼버렸어요. 이런 게 지금 정말 무서워요. 급등하는 종목 따라 들어가면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 20%. 자, TLI도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12%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 장 시작하자마자 내려 꼽잖아요. 이런 건 그냥 팔 수도 없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방 VI에서 저런 게 무서워서 휴림 로봇 같은 종목에다가 종가 베팅을 못 때리는 거예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빠지면 이렇게 10%대 하락이 너무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 10% 미만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10% 20% 하루 만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보다는 그냥 1, 2%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하락폭도 적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지금 종가 베팅하기에는 더 좋아요. 물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6일 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5월달 내내 스나이핑 매매로 코스피 종목만 노렸습니다. 한번 종가 베팅에서 수익률이 1.5에서 3% 미만 요렇게만 수익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멋있는 종가 베팅 같은 거 한번 보여주려고 요런 좀 개잡주성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종목이죠. 계속 코스피 종목만 하다가 갑자기 코스닥 종목 요런 거 이 종목은 아닙니다. 요런 거 있잖아요. 자, 토박스 코리아처럼 요렇게 밑에서 잡아서 다음날 갭 확 떠가지고 그냥 한 번에 막 플러스 10% 못해도 막 6% 정도 먹는 거 요런 거 보여주려고 했다가 그냥 그 다음날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그냥 마이너스 12%로 탁 출발해가지고 그냥 밑으로 착 꽂아 내리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25일을 참았는데 아니 곧 있으면 한웅과 웅다운처럼 쑥이랑 마늘 먹고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3일을 못 참아가지고 계좌를 수익에서 마이너스로 돌변을 시켜버리니까 그냥 한 달 내내 내가 그냥 뻘짓한 기분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부터서 나는 이 녀석이 19,800원 오면은 그때 매수할 거다 그때까지 기다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800원에 샀어. 근데 그날 마이너스 막 12%를 때려 맞으니까 그 손실
현실폭으로 어떻게든 막 줄이려고 그냥 1.5% 올랐는데 팔아버린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그 다음날에도 상승이 나고 오늘도 이렇게 5.75%가 상승이 났어. 그러니까 급등주 잘못 매매해가지고 마이너스 12%만 때려맞지 않았으면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계속 끌고 가면서 최소 3%에서 5% 이상 수익으로 끌고 갔을 거고 5월 내내 그냥 행복한 하루를 지냈을 텐데 지금 내일이면은 5월 달이 다 끝나는데 한 달 내내 그냥 뻘짓하고 끝내는구나. 와, 이게 뭐 한 거지 하면서 지금 뭐 유튜브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유튜브 촬영을 안 했었으면 애초에 손실이 안 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날씨가 매우 덥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0층이 넘어가기 때문에 태양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정말 덥거든요. 그런데 이 더운 날씨에 5시간 내내 땡볕에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지금 유튜브도 못 찍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5시 몇 분에 지금 시작해가지고 11시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5월 달에는 도저히 내가 멘탈이 회복이 안 되고 내가 용서를 못 하겠어 도저히 내 자신을.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주식 외적으로 너무너무나 꼬이는 것 같아요. 아니 주말에 유료 주차장에다가 새벽 5시쯤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내가 이제 차를 빼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미친 새끼가 갑자기 차로 돌진하면서 이 주차 정상기를 박아버려가지고 차단기가 올라가질 않아요. 아니 그래서 새벽에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도 없고 이거 뭐 구급차 오고 또 경찰차 오고 난리 나는 거 보고 그냥 요즘에 그냥 다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장중에는 매매하기도 싫고 종가 베팅 때릴 만한 거 있으면 그나마 뭐 종가 베팅을 때리는데 외국인 기관이 잠깐 이렇게 선물을 사거나 지수를 올려놓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지수 하방 베팅이 풋옵션 사고 그 다음날 빼버리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자사주 매입은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의 사례를 보셨듯이 자사주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잠깐 주가를 뻥 띄워주면서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시키면서 저점을 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LG전자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수익 중이라면은 익절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미국 증시를 조심하세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발표 이후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낙관적인 2분기 성장률과 그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았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증시가 일주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일주일 연속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모리얼즈 데이가 끝난 다음 미국 증시는 또 장난질을 치면서 뺄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미래소년님, 채윤아님, 지강영님, 오로시님 후원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10,000원씩 후원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